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은 23년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서 다뤄볼 건데요. 아마 다른 채널에서는 들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반응이 어떨지도 전 예상이 되는데요. 제 채널에선 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가능한 한 뭔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결정, 산다, 판다,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부동산 관련된 경제 활동을 하고 싶고 여태까지 저를 쭉 봐왔고 그리고 저의 시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을 듣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채널에서 자주 하는 일은 아닌데요. 인간 대 인간으로 호소를 드릴게요. 어떤 호소냐? 제가 시장 전망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반 영상에서 말을 아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좀 아쉽다, 섭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으로부터 멀리도 아니고요. 지난 3달 동안 제 영상 보시고요. 답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댓글을. 영끌 오적이란 단어가 나온 다음에 제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을 원망하다 보상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긴 제 채널이고 여기는 자본주의 시장이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명하고 엄살 부릴 마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멤버십 중심으로 영상을 다루는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심도 있고 제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상당히 가치가 높고 또 어떤 건 매우 가치가 높다는 정보를 말씀드려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사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멤버십 영상을 보시고 라이브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일반 영상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소화가 된다는 걸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마 댓글을 달아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상황 설명을 공유를 드려도 전혀 이해가 다른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도 댓글에 신경 쓰시잖아요. 제가 영상을 좋게 올려도 댓글 내용이 이상하면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난의 댓글이 나오면은 신나서 그거에다 막 다시잖아요. 나랑 같은 편이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그거를 막 그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봤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전 상당히 의아한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내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은 멤버십 영상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올릴 게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아, 걔가 이거 얘기한 거였구나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3 부동산 전망 전문가 96%가 올해도 집값 하락 예상 반등 시점은 2024년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저한테 냉혹하게 하신 것처럼 제발 부탁드려요. 똑똑히 기억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리스트. 저는 뭐 여기 갖다 댈 수도 없을 만큼 네임드들 그리고 위치가 있는 분들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23년 부동산 전망 설문조사에 참여한 50인. 정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 중에서 96%가 23년도 부동산 전망 집값 하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23년도에 부동산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평균을 내보면 반등은 24년도나 돼서나 가능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다 제 잘못인데요. 저에 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말씀 하시면은 조회수가 저보다 10배, 20배, 심할 때는 100배 이상 나옵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말이 맞다고 들리실 거예요. 다 오케이. 결과물이에요. 최고의 유튜버는 구독자 수 많고 조회수 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긴 자본주의예요. 근데 제가 왜 기억하라고 하냐? 여러분 이제 저랑 라이브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반등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었냐면은 이미 지나갔는데요. 22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22년도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2년도 말 또는 23년도 초반에 시장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사람의 어떤 말장난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변화는 있었어요. 변화의 시작점은
2022년 11월 달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거는 제 말장난일 뿐이고, 여러분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 또 굳이 제 치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쭉 가다가, 이대로 가면은 시장이 참 예전에 분석 방법이 안 먹히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태까지 시장 구조의 참여자를 봤을 때, 다주택자 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분기쯤은 돼야지 또 여러분이 봤을 때 뭔가 변화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 평균을 보고 현장에서 확인해 봤을 때, 전 시장의 변화를 뭐 예상하고 막 어떤 분들처럼 감이 왔다, 거시경제가 어쩌고 이딴 게 아니고, 시장에서 다 확인을 하고 왔어요. 확인을 하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냥 확인을 하고 왔어요. 자, 이거 확인한 토대로 봤을 때, 과거 백데이터에 좀 근간으로 하고 제 투자 경험을 근간으로 했을 때, 23년도에 부동산은 상승합니다. 네,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말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시기를 못 맞춰서 그렇지. 제 영상 보시는 중에 제가 말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난 영상을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저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막 무조건 폭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저는 어차피 시장이 폭등하다 하락하다 솔직히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게 플레이할 수 있으면 되는데 22년도 시장이 제일 짜증났던 이유는 뭐냐면 거래 자체가 안 됐어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엮인 상태에서 대출이자랑 세금만 올라가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이런 시장은 처음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당연히 저보다 유능한 분들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죠?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면 저는 이제 백수가 된 다음에 부동산만 했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에 거의 제 인생을 쏟아부었거든요. 여러분이 즐기면서 사시는 거 있죠. 뭐 드라마더던가 이성교제라던가 여행 막 누워서 쉬는 거. 저는 한 5년 가까이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것만 했어요. 그거 저는 막 어떤 분들처럼 이거 갖다가 자부심 없어요. 결과물이 안 나오면 끝이니까. 근데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전 결과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부동산 시장을 보는 방법이 뭐냐면요. 과거 시장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백데이터가 없으면은 어디까지나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의 부동산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왜? 사람들은 제가 읽었던 책인데 케네스 로고프였나? 이번엔 다르다. 사람들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전을 못해요. 근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확신이 됐죠. 22년도 시장을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쯤 왔으니까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실 거예요. 2022년도 시장이 과연 과거 언제랑 비슷한지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의 시장은 비슷할 수가 없어요. 시장 체질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규제를 너무 심하게 했고 대출을 중지시키질 않나. 갑자기 금리가 8배 넘게 뛰질 않나. 좀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후의 시장을 맞추는 건요. 극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한쪽에 쏠렸죠.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맞아요. 이 인터뷰를 할 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현재 좋아요, 나빠요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투자 못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 96%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저도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3년도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승은 아니죠. 회복이라고 해야 돼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어쨌건 저는 지금 말은 아끼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 채널을 봐온 분들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지금 던질 계획이시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거 얘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산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하라 말라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 말은 아낄게요. 그런데 던지기 전에 최소한 나가서 시장의 분위기를 발로 뛰면서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세 시장이 이대로 더 이상 안 돌아온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세 시장이 이대로 안 돌아온다? 이것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시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있어야만 존재하거든요. 임대인이 지금 1년 반 동안 죽어나가고 있어요. 진짜로. 거의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이대로 장기적으로 가는데
임차인은 웃고 임대인은 운다. 이게 선진국이랑 자본주의를 가진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은 갑자기 월세 제한을 왜 안 했을까요? 중간에 멈춘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급자를 죽이고 수요자가 장기간 웃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보이겠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23년도에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거 없이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매치했을 때 저는 과거랑 교집합을 찾았어요. 찾은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교집합을 찾은 시점이 제가 강의 다시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별 두렵지도 않은 게 뭐라고 하실지 뻔히 아니까. 제가 그러면 저 어제 사람 말라 안 했습니다. 그죠? 사람 말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플이 도가 넘어가니까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도가 있는 건데,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그거라는데.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도 이것도 해주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다 그냥 인터뷰에서 본인 예측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르면 22년도 하반기, 23년도 상반기 말씀을 드렸었고 와서는 시장이 도저히 반응이 안 오니까 아무래도 23년도 3분기를 또 다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22년도 이후의 시장은 예측이 어렵고 시기까지 맞추는 건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제가 한 달 동안 변하는 시장을 느껴봤을 때 이대로 간다면 23년도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매매가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를 포함해서 어떤 전문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할 때는 과거에 맞췄었는지 틀렸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갑자기 여러분 앞에 혜성처럼 나타났는데요. 2019년도에 나타났던 제가 왜 갑자기 인기가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2019, 2020, 2021 이렇게 3년 동안 굉장히 맞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이게 틀어지면서 갑자기 대역죄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3번을 맞추고 1번은 틀렸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23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랑 그리고 의외로 저랑 같이 한 분들 중에 성과가 좋은 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심지어 22년도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거나 좋은 성적을 남긴 분이 계세요.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누구 말을 듣고 계신지 아세요? 2019 틀리고, 2020 틀리고, 2021 틀리고, 2022도 사실 맞춘 것도 아닌데, 어쨌건 내려갔다고 한 분들 얘기는 지금 다 신봉하고 있잖아요. 저 그거 불만 없어요. 원래 사회가 그래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있는 공간으로 좀 와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좋고 저도 그 공간에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많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강요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 싫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저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부탁드리는데 뭐 하나 좀 득이 될까 하는 마음에 저를 싫어하시면서 악플 다시면서 제발 오지 마세요. 조금 더 바라지 않고요. 제발 나가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